내가 이쪽으로. 예. 낙동 금호밸리 개발 방안인데 전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또 오늘 연자이신 김세영 교수님이 특히 그 중에 저도 관심 많은 분야인데 2차 전지 완성품 업체를 이 낙동 금호밸리에 모아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뭐 굴지 회사가 우리 경북 근처에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품업체가 있으니까 그 모아가지고 만들고 자동차 부품업체에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낙동 금호밸리가 그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레오스컬 방안도 들어보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백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또 들어오면 좋겠다 아니면 국립보건원 같은 연구단체가 국책 연구단체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연적을 계속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분은 대구대의 산업협력단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하시고 과거에 대구원에 계시다가 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또 근무하시고 경영 노하우도 있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대구 경북을 어떻게 이제 잘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청년들을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교수님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에 재직 중인 김세령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복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저 집사람이 안 그래도 이 옷을 더 입고 보니까 당신은 또 고등학교 학생들 교복입니다. 근데 얘기했죠.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고등학생하고 살아요. 60대가 고등학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 여기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대충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냥 우리끼리 토론하는 그런 장소인지 알고 왔습니다. 왔으니까 혹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낙동 금호밸리 개발 방안에 대해서 이 초안을 잡은 것은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신 김상걸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를 해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우리 대구 실상이 어떤지 알아보고 낙동 금호밸리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의 구미 영천 구간을 직선한다는 것은 김상걸 교수님의 안입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다 아십니까? 대부분 다 한 번씩 다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무료한 직선도로를 개통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료화 도로 사례도 제가 들었고 무료화 도로의 기대 효과도 보았는데 이것도 아주 마음에 와닿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 크면 이사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한강의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 여기 보면 아마 김상걸 교수님한테 아마 배워서 가서 이 공약을 펴는 것 같은데 사실 통행료 절감, 교통량 증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직선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인접 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이러한 것이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없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계획도 상당한 어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이익도 편익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구는 지금 현재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13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인당 지역별 총소득 비교를 내놓은 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표를 보면은 대구광역시가 2,77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저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포시스에 들어서 보니까 최하위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인구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2011년도에 250만에서 지금은 2021년 6월달에 239만 8천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구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은 대도시에 보면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특히 더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조금 전에 있던 인구의 어떤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원래 아울러 몇 프로입니까? 대구 고객. 대구가 지금 현재 17%입니다. 부산이 좀 높은데 19.8%고 나머지 도시는 13%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대구가 굉장히 늙어가고 있는 도시고 아울러 늙어간다는 얘기는 젊은 친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요 시도별 재학생을 현황을 보면은 대구, 경북이 합하면 28만 8천명입니다. 부산, 경남 32만 2천. 그래서 젊은 학생은 우리가 타 도라든지 타 시에 비해서 많은 학생을 우리가 갖고 있다. 좋은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거가 우주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것을 우리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연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동 고모밸리 개발안에 대해서 둘, 넷,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전략입니다. 리쇼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옵쇼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국내 인건비를 맞추기 힘들고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 해외로 빠져나간 걸 옵쇼링. 해외에 나갔다가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인건비도 상승되고 해서 어떤 공급 체인도 무너지고 해서 다시 국내로 돌아온 걸 리쇼링. 그래서 리쇼링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력 합사. 지난 우리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해서 해외로 막 뛰어나갔습니다. 업체들이. 인근에 아웃소싱 하다가 해외로 막 뛰어나갔습니다. 중국으로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공급 사슬이 무너지면서 현대자동차의 부속 하나, 한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만드는 선 하나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현대자동차가 전체가 스톱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야 되겠다 한 게 바로 리쇼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리쇼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리쇼링 보면은 일본은 연간 700개, 600개의 기업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로. 미국은 트럼프가 있을 때 886개까지 막 돌았는데 이전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적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책으로는 세제 혜택, 연구개발, 노동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별다른 대책이 없다가 37.4%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리쇼링을 하겠다라는 퍼센트가 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무감각하게 있다. 무감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돌아서는
도저히 생산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대기업 10곳이 답한 리쇼링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업 환경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되고 있어. 뭐냐? 기업 환경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면은 지금 현재는 도둑놈 기사에 소리 듣고 있고 뭔가 조금 큰 사고가 나면은 CEO는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고 재벌은 해체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대우도 못 받고 세금은 고유의 세금을 내고 하니까 이 기업 환경이 최악이다. 두 번째, 노사 갈등과 임금비 격차입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CEO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노조가 손만 들면 그저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오겠다. 그리고 임금비도 지금 여러분들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임금비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외 경쟁이 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부분 방문이시면 리쇼링 기업 지원 정책을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그거는 빨리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실행을 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첨단 산업에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리쇼링을 갖다 들여다보면은 컴퓨터, 전자, 전기, 기기 부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가구 목재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 전자가 많다. 이걸 보면 우리도 여기에 대입을 해서 본다면은 그럼 우리도 어디에 이 리쇼링 단지를 만들 것인가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관하고 북미 사이의 서쪽 쪽에다가 우리가 리쇼링 단지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면은 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핫 이슈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코발트, 니켈, 망간으로 구성된 전구체와 리튬을 섞어서 양극재를 만듭니다. 양극재를 만들면 양극재, 배터리는 그 다음 그때부터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의 중간에 분리막이 들어가고 그 분리막 옆에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완성된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양극재가 제조 공가의 40%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극재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보면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신 소재 이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4개 업체 중에 이 3개 업체는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주로 어느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냐 하면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쪽으로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이 2차 전지 공급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러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 업체를 등에 업고 지금 현재 이미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대 제조사인 삼성,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앵커 기업 이런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북 포항으로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면 2018년도 에코프로 양극재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1조 투자를 했고 19년도에는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생산 공장을 유치했고
다시 GS 건설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다시 쓸 수 있는 것, 배터리 그 많은 거 막 소금 나오면 그거 버리면 그거 뭉치잖아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1천억 투자를 지금 해서 2021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구 경북에 이런 업체가 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은 포항공단이 있고 LNF는 대구 선수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CIS라는 배터리 생산 장비 업체는 대구 통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의 위치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업체들 한번 보십시오. 500원짜리가 40만 4천 원, 주가가 500원짜리 14만 4천 원. 우리 CIS 조만 중소기업체도 100원짜리가 16,900원 주가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는 간에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2차 전지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서 미래의 2차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 지금은 뭐 음극재, 양극재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로 되어 있어 화재날 염려도 없는 전고체 업체를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 전고체 업체도 우리 아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지만서 구미의 모 업체가 전고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나야 아마 성공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정리할 게 없고 배터리 완성 제조 대기업을 우리가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게 유치한 그 기업 근처에다가 BOT 사물 배터리를 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뭐냐? 드론, 첨단 로봇, 사물 인터넷 등 주요 기기, 여러분들 쓰는 기기에 배터리 다 들어갑니다. 그런 기업들도 유치를 해서 우리의 인력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산하연관 해서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지역 대학에 배터리 학과를 만든다는 등 이런 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은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아마 요 LNF가 요 근처에 있을 겁니다. 요 근처. 요 LNF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공장이 요 두 개도 있고 요 외관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동리인데 요 근처에다가 배터리 산업단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019년 7월 경북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년 구미 일자리 투자 기획식에서 LD가 구미 5산단에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최근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극재만 만드는 공장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지금 5공단 영천에서 상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마치고 지금부터는 IT 소프트웨어 및 청년 창업단지 계획안입니다. 이 IT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팹리스 산업, 기타 IT 소프트웨어 산업, 창업 요구가 높은 신기술 청년 창업의 육성 이런 테마로 접근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알면 간단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품목 1위, 인력 고용도 높고 GDP도 굉장히 높고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2위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바로 메모리는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도체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실제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는 2배나 더 큽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고 있는 이 메모리체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월등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고 전기차,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 모든 것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한 대당 2,000개가 넘는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스템 반도체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자동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효과는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도 잡아야 되겠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하고 메모리를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해가 파란색은 점점점 증가가 되지만 메모리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고민이 뭐냐? 메모리만은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 만들기에는 이미 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는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파운드리라는 것은 칩 만드는 겁니다. 설계하고 이렇게 주면 그거하고 칩 막 찍어내는 게 파운드리 기업인데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이 한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TSMC에 비교하면은 잽도 안 되는 그런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이걸 극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가져야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좀 이렇게 모았다 뿐입니다. 뭐냐? 종합 반도체 IDM은 이거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전공정을 만드는 커버하는 거 그런 기업이고 칩리스라는 것은 칩이 없이 설계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칩에다 박에 있도록 설계만 하는 회사고 팹리스라는 것은 우리 김상을 교수님이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 김 교수님한테 제가 수주를 해가 와서 그걸 따라와서 하청 좋아하고 만들어가고 다시 김상을 교수님한테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팹리스다. 그거는 두 공정을 가지니까 좀 더 수익성이 높겠죠, 그죠? 다음 파운드리는 웨이퍼 생산에서 패키징까지 하는 업체고, OSAT는 후공정으로서 패키징과 테스트 이런 기업들이 바로 OSAT 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기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저 평택하고 화성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팹리스 정도는 가져오면 되겠다. 설계와 유통 요즘 컴퓨터만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전략에 보면은 요 팹리스가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 그거 대구로 가져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뭐 공장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까? 조금 옆에 있는 업체들만 많이 뭐 있으면 조그만 기업들만 많이 뭐 머리만 둘만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되니까 이 팹리스 요것만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력을 10년간 36,000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과 연계하겠다는데 우리도 지방대도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참고로 우리 대구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학과는 없지만서도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서 계약학과를 신설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화성이라든지 평택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우리 지역에 이제 끌주면 됩니다.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 4일째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모든 나라들이 과거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다 낮아졌는데 한국은 8.0에서 8.9로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속대여 및 청년 창업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파시티라든지 동부혁신단지, 천복단지 등이 이래 있는데 알파시티는 영세 소프트웨어가
기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땅값하고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엄두를 못 냅니다. 다음, 동구 혁신단지라든지 천복단지에는 비행기가 오락내리고 하니까, 그리고 학군이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금요일만 되면, 오후만 되면 인력들이 서울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인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수성구 성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호방이나 낙동강 그 옆에 보면은 그 성동이라는 건데, 일단 수성학군에 있다 해서 사람 끌어야 된다. 구미 가는 거다도 대구의 수성구에 올라갑니다. 왜? 우수한 분야들은 학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성동에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성동에는 반도체의 팹리스 기업, IT 소프트웨어 및 청년 창업자, 출량미 자동 첨단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섭외를 하면 다니면 되죠. 누구 있다, 좀 인맥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형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재정 지원도 집중적으로 해주고 정부 자원도 받아서 연구비도 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동이 바로 여기 뭐 도로하고 이런 게 지나가는 게 많은데 조금 잘 정리해서 하면은 수승하고이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좀 지주고 하면은 우수한 분야들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는 대구시에 중요하다. 저기 저 하면 좀 안 와요. 달성문에 하면 그거 갖다 뭐 포면 나지. 안 와요. 그 비가 있는데 많아요. 달성 가면 안 와요. 대구 비행장하고 어디가 됩니까? 위치가? 그 맞은 비행. 비행장도 해도 관계없죠. 아, 예. 비행장을 그 해도 굉장히 좋죠. 예. 그런데 비행장은 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네. 당장 다음에 우리 김상훈 교수님이 내년에 지금 작업해야 되는데 비행장이 나올려고 기다릴 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장을 했습니다. 여기 저 KTX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철로 있고 그렇죠. 예. 별로 그 개발 안 된 구역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아마 될 겁니다. 다음 재활 의료기기 단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애인과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활 의료기기는 좀 복잡합니다. 임상과학, 전기, 전자, 기계, 전력 모든 공학 기술이 함축되어서 완성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홍대 한번 해보자. 미국도 일본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산 쪽에 있는 대구대에 가면 뭐가 있냐? 재활공학과 있습니다. 재활공학은 이 사람들이 다친 걸 갖다 재활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든 12개 대학과 학교 부설 연구소 170개소가 있고 학원 연구도시에다가 경산에 1부터 4 일반 산단이 있고 하니까 백그라운드 좋습니다. 여기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죠. 이런 게 어디에 할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대구대 옆에다가 빈 땅이 상림 이쪽으로 금호강 옆에 빈 땅이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늘 보니까 빈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저런 단지를 집어넣으면 좋겠다. 저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거 있습니까? 제가 아, 그 위로 돼 있네. 네. 대구대는 어디 있는데요? 요 대구대. 아, 그렇군요. 예. 대구대 옆에다가 만들면 네. 좋겠다. 다음은 퓨처 모빌리티 R&D 센터. 퓨처 모빌리티를 직접 우리가 아직 생산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요 센터를 만들어서 요걸 거점을 해서 앞으로 퓨처 모빌리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4차 산업에서는 퓨처 모빌리티는 미래의 모든 이동 수단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시작, 로봇부터 시작 모든 게 우리가
퓨처 모빌리티다. 이걸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조금 전에 아까 연구단지인 모빌리티 캠퍼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일단 연구를 해서 산업화시키자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단지는 바로 영천은 현대자동차하고 좀 가깝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천 쪽에다 만들면 좋겠다 해서 바로 영천에 여기 금호강 옆에다가 우리 영천 일로 들어가다 보면 있지 우측편에 좀 조금 내리막대 있지. 예. 거기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기점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이쪽에 최신공단하고 이런 데에다가 이제는 대구 경북에 팡팡 뛰는 프레스 공장 이런 재발자 그것도 치우고 이런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저 대구 지역 경제 자유무역청에 이런 내용들도 조금 참고는 했습니다. 그 김상을 교수님 이게 뭐 좀 만들어 보라 이랬거든요. 제가 뭐 그냥 저 혼자서 만들기는 좀 힘들겠어요. 만들어 봤고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들 전부 다 쭉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리쇼어링은 품위의 인지 방법. 2차 전지는 박공리 근처에 만들고. 다음 IT 창업은 성동. 재활비는 대구대 근처에. 퓨처 모빌리티는 영천 쪽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우리 김상걸 교수님이 제안한 낙동 금호밸리 개발안이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또 이런 분들 이래 얘기할 수 있죠. 너무 황당한 얘기 좀 하지 마라.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되면 좋습니다. 예. 예. 대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는요. 예. 여태까지 너무 나쁘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김상을 교수님을 제가 참 만난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확 뒤집어서 완전 혁신을 해야 안 되고 대구는 특히 혁명을 해야 된다. 없던 것도 만들어내고 부숴버리고 이런 식으로 리빌딩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조금 이제 개선해서 하겠다. 그런 건 이제 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로운 창조의 도시가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슬라이드 한번. 네, 저 슬라이드 우리 51개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우리 공부 백종원 의원이 궁금해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김천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도로가 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새로운 도로죠. 예. 여기 이제 고속도로인데 기존에 지금 기존 도로 이렇게 와서 W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연관이 있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으면 서로